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또 4차시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봤을 때 원소라는 말 알겠죠? 원소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종류라고 얘기했었죠. 원자는 개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2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산소 두 종류 되어 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총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2개, 총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소들 하면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서로 다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 질소면 질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 이랬는데, 그럼 여기서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다시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소는 종류다. 그 다음에 원자는 개수다. 원자는 개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보고요. 화학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결합하는 것을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와 원자들이 결합하는 이런 형태를 원자가 결합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결합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을 화학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우리 교과서에 좀 소개시켜져 있죠. 그래서 이온결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온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온결합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하나 올린 것이 있었죠. 그거를 참고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많이 출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하는데 그냥 하느냐면, 화학결합은 왜 하느냐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옥텟 규칙이 뭐였어요? 최각전자를 몇 개 만들어? 최각전자를 2개 또는 8개일 때 어떻게 된다고? 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였죠. 안정해진다는 것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낮아진다는 얘기였어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낮아진다. 그랬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다.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것을 이온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속하고 비금속.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비금속하고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는 방식이 공유결합이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거, 연습하라고 했던 것들 충분히 연습해야 이번 중간고사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자,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내용들을 좀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안정한 원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헬륨 있죠?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헬륨은 2번이죠. 2번.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18번. 그러면 지금 이게 양성자가 2개 있고 전자도 2개 있다는 얘기예요. 핵 속에 양성자 2개 있고 전자 2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자죠. 헬륨 원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네들은 결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최각 전자라고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몇 개야? 지금 10개의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첫 번째 커플에 2개, 그 다음 커플에 8개 있어서 10개의 전자가
있죠. 정지적으로 중성의 상태고요. 얘 최각 전자가 몇 개야? 8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원자가 전자는 얼마예요? 결합에 관여한 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는 0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것도 원자가 전자가 얼마야? 0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최각 전자 8개야. 2개, 8개, 8개에서 총 18개. 최각 전자는 8개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하지만 원자가 전자는 몇 개라고 해야 돼요?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0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18쪽 원소는 안정하다. 18쪽 원소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 배치를 보고서 얘기하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봤더니 얘네들이 최외각 전자가 얘는 2개 있잖아. 2개 또는 8개일 때 안정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2개. 최각 전자가 2개나 8개일 때 안정하더라. 안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저것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자 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죠. 그럼 안정해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해지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최고 바깥의 전자를 2개 또는 8개를 만들어내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마그네슘 원자를 보면 지금 12개 양성자가 있으니까 2개, 8개, 2개가 배치가 됐겠죠. 2개, 8개, 2개의 전자가 배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요 최고 바깥에 전자 2개를 떼어버리면 안에 8개의 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 8개의 전자가 있어 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8개 됐죠? 누구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했죠. 이렇게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얘기해요. 금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무슨 이온이 되냐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아니에요? 양이온이 된다. 왜 양이온이냐? 전자 2개를 잃었죠. 그럼 핵 속에 양성자는 12개가 있는데 전자는 총 10개잖아. 그러니까 양성자가 2개 더 많지. 그러니까 나는 양성자가 2개 더 많은 애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2 플러스. 그러면 마그네슘 원자하고 마그네슘 이온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해요? 마그네슘 이온이 안정하지. 왜? 최고 바깥의 전자가 8개이니까 더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산소 원자는 8개 있어요. 그러니까 2개, 6개면 돼. 그런데 여기 바깥에 6개니까 불안정하잖아. 몇 개에 안정해? 8개에 대해 안정하죠. 그러니까 전자 2개를 얻는 거예요. 2개 전자를 더 얻어서 보니까 안정해졌어. 얘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했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줘. 얻어서. 그러니까 안정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핵 속에 양성자는 8개인데 마이너스가 1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2개 더 많잖아. 그러니까 E- 전하를 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비금속이 되는 것이고 비금속들은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이 돼서 나타나. 음이온이 된다. 그럼 우리는 중성원자 보통 우리는 중성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쓰면 보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자, 중성원자라고 그래. 여기서 중성이라는 말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하고 그 다음에 전자수가 있으면 이 전자수가 똑같으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의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의 상태가 돼. 그런데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몇 개 돼야 최고 바깥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안정해요. 2개나 8개 돼야만 안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야. 전자를 보통 2라고 쓰고 마이너스 써요. 이거를 얻거나 잃거나라고 표현하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그래. 옥텟 규칙을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전자가 최고 바깥의 전자가 2개나 8개 있을 때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옥텟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있으면
얘네들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잃었으니까 양성자수,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변하면 역시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온. 원자에서 이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했고 최고 바깥의 전자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안정해요? 이온이 안정해요? 그러면 이온이 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양성자수가 많으면 무슨 이온? 양이온. 양성자수 전자수일 때 전자수가 많으면 무슨 이온? 음이온. 이렇게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안정이 됐으니까 뭐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금속들, 이 일족 원소잖아. 최고 바깥의 걸 하나를 떼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를 떼니까 전자를 하나를 떼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핵 속에 양성자 하나 더 막면서 플러스 1가가 되게. 얘는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두 개 있으니까 최고 바깥의 전자를 두 개를 떼버리면 핵 속에 양성자가 두 개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양성자가 두 개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 2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온이 됐을 경우에. 얘는 3개. 그러니까 플러스 3가. 얘는 17쪽 애들은 17쪽 최외곽 전자가 17개 있죠. 17개가 아니죠. 7개 있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더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가 되는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됩니다. 14족은 4개 있으니까 떼도 되고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 이런 데서도 비금속, 금속은 앞에 무슨 륨이나 슘이나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고, 비금속은 보통 소자로 붙어서 여기 황이 있지만 이거 시골에 가면 황소 있죠. 황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소자 붙는 것이구나. 인이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그냥 이거 비금속이야 이렇게 규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라고 하죠. 플로린이라고 하는데 불소라고 했다는 거예요. 염소의 식구들이에요. 가족 17조. 그래서 이거는 금속은 륨슘이 보통 붙고 비금속은 끝에 소자가 붙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을 하면 되겠어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활성 기체들은 금속의 비금속. 이것도 비금속입니다. 전자를 얻거나 잃고 하진 않지만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볼까요? 자, 전자를 잃으려는 금속. 누가 전자를 잃으려고 그래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전자를 잃으려고 그래요. 전자를 잃어. 그럼 핵 속에 양성자가 더 많아지지. 그럼 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잃으면 이온이 되는데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되죠.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를 얻어. 핵 속에 양성자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 그러니까 비금속은 무슨 이온이 되겠어?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 거야. 비금속은 음이온이 이렇게 된다.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 이거 나트륨 원자 잘 봐. 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온 됐지. 전자를 뗐지. 8개가 됐잖아. 2개 있으니까 10개죠. 플러스 1가의 양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가의 양이 됐다. 그죠? 플러스 1가의. 나트륨, 이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나트륨 원자 이렇게 되고, 얘는 염소는 17개 있을 때 전자도 17개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염소 원자라고 그래. 원자.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똑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그런데 7개 있으니까, 최고 바깥에 7개 있으니까 전자 하나를 더 받아들여서 전자가 18개인 상태. 그래서 최고 바깥의 전자가 8개인 상태를 우리 염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원자하고 이온 구별해서 얘기해요. 원자하고 이온 구별해서 이것도
글자 보아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버렸더라 이거야. 양성자수가 전자수가 똑같다는 얘기네. 양성자수가 전자수가 다른데 마이너스가 많다는 전자가 더 많다는 얘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와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화를 띄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해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결합을 형성한다. 결합이 형성됐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됐다. 이온 결합들은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온 결합 선생님이 동영상하고 여러분들 그 워크북 나눠주면서 이온 결합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이 했었죠. 그 연습할 수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세요. 학교 나오면 선생님이 이거 인쇄 엄청 많이 해놨는데 나눠줄 테니까 계속 써서 연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온 결합 물질들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을 했어요. 전자를 주고 받아서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누가?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대부분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인이 된다.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음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NaCl 화합물을 얻었다. 화합물을 얻었는데, 이렇게 녹으면, 이온들이 이온으로 분리됐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전하를 운반해서 전기를 통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하를 운반해서 전기를 통해낼 수도 있다. 자, 이제 안정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죠. 전자를 얻으려는 비금속들끼리만 있다는 거예요. 전자를 얻으려는 비금속들. 여기 비금속이 있다. 전자를 필요로 하죠. 비금속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수소, 지금 이 산소가 6개, 최고 바깥의 전자가 6개에서 산소 원자니까 지금. 원자니까 핵수의 양성자 8개, 전자수 8개. 수소 원자니까 핵수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수소 원자니까 핵수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전자수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다 불안정하잖아. 얘는 2개가 더 있으면 좋겠고 얘는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서 공유한다는 거야. 공유한다. 이 공유해서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공유전자쌍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전자쌍. 얘도 하나 주고 그 산소도 이렇게 하나 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유전자쌍, 공유결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산소가 이렇게 있었으면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여기서 이렇게 했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쌍을 이루지 못한 애들이 2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된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을 공유전자쌍 이런 것들은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수소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수소도 옥텟 규칙 만족했죠. 그랬을 때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로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공유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금속 원자의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데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에 서로 공유되어 있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산소를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거를 간단하게 그리면 어떻게 돼?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을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나타내지고 이중결합 나타내고 최고 바깥에 있는 애들을 쌍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은 공유했어요? 안 했어요? 공유하지 않았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질소는 가운데 무슨 결합했어? 삼중결합했고 이쪽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다. 이 안에 중심부 원자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합하는데 최외곽전자만을 생각하는 거야.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해 버릇했어요.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라 라고만 했다라고 하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비공유전자쌍까지 찍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찍은 거잖아. 8개, 8개. 그죠? 얘네들도 이렇게만 하면 6개밖에 안 보이죠? 이쪽에 비공유전자쌍까지 표현해야 8개, 8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잘 그릴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물에 녹았을 때 O2면 O2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분자 상태로 돼 있다는 거죠. 분자이기 때문에 전하 운반 해 안 해? 이런 애들은 전하 운반을 하지 않아. 전하 운반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수업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요렇게 나눠줘서 공유결합 한 게 있었어요. 공유결합의 맨 밑에 거 보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HCN, CH3, COH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구조는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것들 구조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것들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그려줄 테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래 이산화탄소 있어요. CO2. 자, 탄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찍어집니다. 이렇게요. 일산화탄소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찍어집니다. 일산화탄소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HCN이 있어요. HCN은 이렇게 하고 C하고 N하고 이렇게 찍어집니다.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암기하다시피 해도 돼요. 자, 이렇게 H에 C에 O에 H. 여기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이 결합선이라고 했는데 이 결합선에 공유전자쌍이 있는 거죠. 그죠? 결합선에 공유전자쌍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제시했던 공유결합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준 이온결합 화학식 쓰는 연습하는 거 여기를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 꼭 정리하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